이번 시간에는 부품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품 만드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부품 관리에 들어가셔서 빈칸에다가 오른쪽 누르셔서 새 파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 거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된 CSV 형태의 파일로 해서 리스트를 쭉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기타, 하단의 기타에 가져오기나 내보내기 보시면 파일 유형 부분에 부품용 CSV, XML, 이플랜 데이터 포탈, 교환 형식, EDZ 이런 식으로 보통 3개 정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저희는 부품용 CSV라는 엑셀 형식의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용 CSV 파일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엑셀 형식의 CSV 부품 리스트가 적혀 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용 CSV 눌러보시고 점점점 클릭을 해보시면 CSV를 어떤 형식으로 가져오겠다라고 되어 있는 CFG 파일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CSV 파일을 만들기에 앞서 CFG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FG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FG 파일은 메모장 형식의 파일인데요. 시작에 메모장 눌러서 열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미 작성된 CFG 파일을 수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있으신 거에 수정을 하시려면 저희 이플랜 포탈에 들어가 있는 CFG 파일을 이용하셔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쭉 다 지워주고 상단에는 몇 줄을 띄겠다, 몇 행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해 주셔야 될 게 유틸리티 부품 관리 가보시면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값을 불러오거나 내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켜져 있는 메모장 파일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부품 번호를 기준으로 식별을 하기 때문에 부품 번호는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번호, 지정 1,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명, 그리고 기술 데이터 탭에 있는 기술 특성. 저는 이렇게 7개를 가져오거나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품 번호를 어떻게 내보내냐? 그거는 도움말을 켜서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움말은 여기 상단에 도움말 키셔서 목차 눌러서 도움말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F1 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도움말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가 CSV 파일을 가져오고 내보낼 거니까 상단에 텍스트 상자에 CSV 검색을 해 주시고 그러면 부품 관리 부품용 CSV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검색이 뜹니다. 여기서 클릭
해주시면 부품 관리, 부품용 CSV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몇 줄을 띄겠다, 몇 행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품 관리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제어 파일 여기 보시면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하단에 부품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값을 어떤 행에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입력을 해주기에 앞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해서 얘는 파트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또 테이블에서 얘는 메카닉 이런 식으로 각각 테이블이 나눠져 있는데 이 테이블에 속한 게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을 한번 열어주시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보자면 저희가 처음에 부품 번호를 입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번호는 테이블의 테이블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테이블 파트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그 안에 여기 있는 값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한번 테이블을 열으셨으면 그 테이블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지 매번 선언을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파트 번호, 파트 넘버 복사하셔서 해주셔도 돼요. 는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몇 열에 두겠다. 저는 이거를 1열에 두겠다 라고 해서 샵 1. 그 다음에 유형 번호가 들어가겠죠. 유형 번호도 똑같이 여기 테이블 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 선언을 별도로 안 해주고 타이퍼는 이거는 2열에 놓겠다. 그 다음에 지정 1값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아래다가 복사 붙여넣기 이거는 3열에 나와라. 그리고 제조업체도 똑같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쭉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 공급업체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설명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열은 겹치면 안 돼요. 겹치게 되면 데이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열에는 한 데이터만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쭉쭉쭉 가져와 줬고 그 다음에 기술 특성을 가져와 주셔야 되는데 기술 특성은 여기 테이블이 다른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번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이 테이블을 사용하겠다 해주시고 안에 값인 기술적 특성 값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선언을 다 해주셨으면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장을 할 때는 저는 찾기 쉽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게요. 파일에 저장 누르셔도 되고 다른 이유로 저장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해줄게요. 바탕화면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모든 파일
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장자는 CFG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 그리고 메모장은 이제 꺼주시면 되겠죠. 네, 도움말도 다 사용을 했으니까 꺼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CFG 파일을 만들었으니 필요한 게 CSV 파일이겠죠. CSV 파일 만드는 거는 엑셀 파일을 켜서 만드시면 이게 아직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CFG 파일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품을 내보내서 만들어 볼게요. 유틸리티 부품 관리 창에 가셔서 하나 아무거나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내보내기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 유형은 부품용 CSV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서 저희가 방금 만든 CFG 파일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CFG 파일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전체 파일과 개별 파일이 있어요. 전체 파일은 저희가 지금 하나만 선택을 했지만 여러 개 선택했을 때 이게 하나의 엑셀 파일로 한꺼번에 나가냐 아니면 개별 파일을 선택을 하면 각각의 부품별로 별도로 하나하나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하나 엑셀 파일에 내보낼 거니까 전체 파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눌러주시면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저는 찾기 쉽게 심화교육 부품 작성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게요. 날짜는 2017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아까 저희가 메모장 CFG 파일을 만든 거를 토대로 이렇게 저희가 내보내고자 한 값들이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품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부품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각각 맞는 열에 따라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따로 엑셀로 BOM 리스트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해당 열에 맞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저희는 하나만 추가를 해볼게요. MY4N 옴롱거 릴레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N 릴레이 옴론 DC 110V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부품 하나 추가를 해보시고 저장. 그러면 문서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나오면 예 눌러주시고 이 파일은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두실 때는 저장하지 마시고 저장 안함 눌러서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CSV 파일과 CFG 파일이 모두 완성이 됐죠. 그러면 만들어진 CSV 파일을 이번에는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는 방법은 하단에 기타 그리고 가져오기 클릭을 해보시면 파일 유형은 부품용 CSV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서 저희가 아까 만든 CFG 파일이 잘 적용이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부분에 점점점 클릭을 해서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거니 물어보면 아까 작성된 파일 가져와 줄게요. 그래서 열기
눌러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새 레코드만 추가면 부품명을 기준으로 새로운 부품만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 레코드만 업데이트면 부품명을 기준으로 같은 부품명이 있는 경우만 그 부품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단에 둘 다 해당하는 거를 눌러줄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까 MI4N 릴레이 하나 추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는 하나하나 추가하셔도 되지만 여러 가지 다량의 부품을 가져오시거나 이렇게 설명이나 뭐 제조업체 부분 이런 게 수정하실 일이 생기셨다라고 하실 때는 엑셀로 내보내서 수정을 하시고 쉽게 가져와 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리스트, 부품 안에 있는 정보값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해주셔야 될 게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신다던가 패널 배치할 때 사용하시는 그래픽 매크로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도면 그리시기 쉽게 기능 템플릿 정의해서 쉽게 도면을 그려주셔도 되겠죠. 기술 데이터의 매크로나 그래픽 매크로는 이것도 CSV로 가져오실 수 있지만 기능 템플릿 부분은 CSV 파일로 가져오거나 내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능 템플릿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기능 템플릿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유틸리티 부품의 마스터 데이터 탐색기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기능 템플릿을 가지고 끌어다가 배치하는 식으로 쉽게 도면을 그리실 수 있는 기능 템플릿을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따로 정의해 줘야 되는 불편함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MI4N에 대한 기능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기능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찾으셔서 넣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보시고 넣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코일 그리고 전환 점점 4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시 이 플랜으로 돌아가셔서 유틸리티 부품 관리 가보시면 이렇게 기능 템플릿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오른쪽 상단에 새 파일 클릭을 해서 어떤 기능을 정의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기공학에 저희 맨 처음에 코일 넣을 거니까 코일 접점 및 보호회로 거기 안에 코일 선택을 해주셔서 이 접속자니까 코일 2 접속점 그리고 코일 일반 클릭을 해주셔서 접점이 13, 14가 되겠죠. 그래서 접속점 지정을 13, 14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넘겨보시면 어떤 심볼을 사용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점점점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일반적으로 신발 선택하는 창이 뜨면서 이 부품을 쓸 때는 이 심볼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정의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코일 정의해 줬으니까 전환 접점 정의를 해줘야겠죠. 전환 접점도 똑같이 새 파일 클릭을 해주시면
코일 일반이 아니라 점점점 클릭을 해서 전환 접점이 되겠죠. 전환 접점, 전환 접점, 3접속점, 일반 해주시고 이렇게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쭉쭉쭉 눌러주셔야 돼요. 195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심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심볼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를 또 새 접속점을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새 파일 눌러주시면 위에 새 파일 누른 거를 기준으로 똑같은 기능과 심볼이 복사돼서 나가요. 그래서 위에도 만약에 새 파일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코일 일반으로 해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는 쭉쭉쭉 해주시면 되겠죠. 26, 31, 7, 42, 8 이렇게 기능 템플릿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같은 기능을 가진 애들은 매번 이거 반복을 해주셔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가졌다 라고 하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컨트롤 C 해주시고 같은 기능을 가진 애를 쭉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기능 템플릿 붙여넣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같은 기능을 가진 애들은 이런 식으로 복사하셔서 손쉽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배치가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mi4n 그래서 배치해주시면 저희 아까 정의한 대로 이런 식으로 잘 정의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어요.